안녕하세요. 케네스 박재 강사고요. 오늘 휘문중 3학년 내신 설명회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제 내신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내신 저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먼저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휘문중 3학년 내신 분석, 작년 기준으로 해서 내신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는 내신 영어 영역별 대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조금 세분화돼서 어휘면 어휘, 혹은 문법이면 문법, 대화문이면 대화문, 이런 식으로 좀 영역별로 나눠서 대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요. 세 번째는 내신 수업 및 관리 방안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이제 내신을 들으면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좀 작성해봤고요. 네 번째는 이제 중학교 내신하고 고등학교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내신 때하고 고등학교 내신은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고등학교 내신을 어떻게 대비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들어갈 거고, 마지막으로 저희 정규 수업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휘문중 3학년 내신 분석이었는데, 조금 특이했던 점은 이제 듣기가 없었고요. 어휘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휘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고, 독해하고 문법의 비중이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대화문은 좀 평이했어요. 대화문은 평이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 그 순서 배열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세분화돼서 좀 많이 쪼개져서 나왔다라는 점, 그 점이 조금 특이했다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코로나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평이한 그런 시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의 문항수는 22개, 주관식은 총 6개로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교과서는 범위가 총 4가가 들어갔는데 7, 8과는 대화문 제외되었고, 부교재로는 학교 프린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내신, 이 휘문중의 내신 특징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독해의 높은 비중, 그래서 독해가 상당히 이제 높은 비중으로 나왔고요. 단원별로 굉장히 골고루 어법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분에서만 집중적으로 문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범위가 이제 총 4가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골고루 어법 문제들이 나왔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대화문에서 나온 그 문법조차도 거기서도 이제 또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가의문문이 나왔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문법 문제가 굉장히 고루고루 출제가 되었고요. 어휘의 비중은 상당히 적었지만 품사를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해야 된다라는 점이 휘문중의 특징이었습니다. 휘문중 학교 3학년 문제 영역을 보시면 듣기 어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듣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미출제가 되었고, 어휘는 단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단 어휘의 기본적인 뜻과 품사를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를 해야 되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교과서 본문 내용에서 조금씩 변형되어서 문제들이 나왔어요. 본문에서의 어법 문제가 연계되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각 단원별 핵심 문법을 정확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핵심 문법 외에서 대화문에서 어법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대화문 같은 경우는 조금 쉽게 보고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문은 그냥 뭐 문법 정리를 막 하기보다는 그냥 한번 쭉 보고 그냥 대충 암기하고 보통 그 정도로 하고 시험을 봐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대화문에서 나왔었던 그 어법 문제가 조금 유형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토대로, 그 문법을 토대로 다른 이제 문제가 어법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을 때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서술형 중 세 문항에서 이제 문법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서술형을 위한 작문 연습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아이들이 그 관련한 계속 서술형 문제들을 공부를 하게 시키고요. 그 다음 독해 같은 경우는 본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당연히 필요로 하겠죠. 학교에서 프린트로 속담을 정리해 주셨는데, 그 학교에서 코로나다 보니까 그 뭐 이렇게 PPT 자료식으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막 엄청
꼼꼼하게 이것저것 많이 자료를 좀 배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냥 뭐 대충대충 잘 보지 않거나 이제 그랬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오히려 학원에 오면 어쨌든 학원에서 그런 서프린트 같은 경우를 계속 이제 제공을 하고 아이들한테 암기를 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 보통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그냥 프린트물을 이렇게 PPT 자료 같은 거 뿌리셔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숙지해서 암기를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속담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본문에 해당하는 속담 표현이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과 일치, 불일치, 답을 할 수 없는 질문 찾기, 순서 배열, 속담에서 뭐 다양한 형태로 독해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대화문 같은 경우는 많이 쪼개져 있었던 순서 배열이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문 같은 경우는 뭐 학생들이 당연히 이제 저희가 뭐 꼼꼼하게 암기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뭐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긴 하지만, 만약에 그냥 대충만 봤었던 친구들은 글의 흐름이 조금 이렇게 여기로 가도 되지 않나 저기로 가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조금 시간을 많이 소요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소요에 대한 문제가 조금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작년이 이제 뭐 휘문중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조금 전보다는 조금 평이하게 나오지 않았나,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많이 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조금 평이하게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적어놨는데, KNS 내신 수업 및 관리 방안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휘문증은 어떻게 개설이 되는지 적어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 평일반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월금반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금에 5시 반부터 8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화목 같은 경우도 똑같은 시간에 5시 반부터 8시까지 진행이 되고, 주일의반 같은 경우는 9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은 진행이 될 거고, 일단 주말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주말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항상 이 내신을 하게 되면 저희는 매 시간 이제 리뷰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그 전 시간에 배운 과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변형 문제들 혹은 뭐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리뷰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얼만큼 따라오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시험을 좀 풀게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 1회 모의고사 실시라고 적어놨는데 이런 건 이제 주말에 한번 나와서 뭐 예를 들어서 주말반 같은 경우는 그냥 주말에 오는 대로 같이 보면 될 것 같고요. 월금반이나 혹은 화목반, 평일에 오는 학생들은 주 1회 한번 선택을 해서 주말에 와서 모의고사를 실제 시험처럼 쭉 시험을 보고, 뭐 객관식 서술은 이렇게 혼합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쭉 시험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1대1 피드백을 받는 시간, 담임 선생님과 함께 1대1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 시간 리뷰 테스트와 주 1회 모의고사 실시가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매 시간 테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과제를 학생들이 이렇게 해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영어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영어 과제를 선생님이 내주셔도 이렇게 다 마무리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 이제 아이들이 얼만큼 정도 했나, 그런 것들을 이제 어머님들께서 좀 학생들이 보면 엄마한테는 그렇게 잘 안 보여준대요. 뭐 그냥 했어, 안 했어, 뭐 했어, 그냥 대충 이렇게만 얘기하고 방에 휙 들어가 버린다고 어머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의 현 상황을 좀 어머님들한테 알려드리고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직접 과제 결과와 문자 전송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오늘 요 정도 했구나, 진도가 이만큼 나갔구나,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피드백을 봐주실 수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항상 남아서 후관리를 시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제 후관리라고 정리를 해놨는데, 후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리뷰 테스트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기준을 딱 세워서
그 기준에 이제 학생이 점수가 되지 않으면 남아서 다시 설명을 듣고 그다음 다시 재시험을 보게 합니다. 뭐 저희가 이제 리뷰 테스트뿐만 아니라 당연히 뭐 어휘 테스트, 혹은 영역풀이 테스트, 그 밖의 테스트들을 선생님들께서 준비를 해주시면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겠죠. 그러면 그 시험에 있어서 뭐 사실 어휘 같은 경우는 100% 다 맞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뭐 틀린 부분만 다시 시험을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후관리가 들어가는데 그런 거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마다 개별적으로 후관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KNS 저희가 사용하는 고등관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관 카페에서 이제 뭐 질의응답을 해도 되고 그 각 선생님들마다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질의응답을 해도 되고 혹은 시험 기간 동안에 개별 연락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직보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 이제 시험이 이제 마무리되고 저희가 직전 보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수업 차시가 끝나고 나서 시험 바로 그 전날 이제 직전 보강 날짜를 담임 선생님과 같이 정할 건데 잡은 다음에 그때 이제 수업을 할 때 이제 직전 보강 자료가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이제 내신 기출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독해하고 문법하고 비중이 이렇게 반반 정도 거의 이제 비등비등하게 많은 이제 비율을 차지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조금 다른 그냥 일반 뭐 중학교에서 쉽게 문법 문제가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딱 하나씩 단어의 밑줄이 그어져 있기보다는 문장 전체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 약간 고등학교 내신과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밑줄 칠 A에서 이중 어법 또는 내용상 어색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2개였고요. 3.2점, 100점짜리였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냥 이 한 단락에 거의 다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는 셈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긴 호흡을 꼼꼼하게 좀 볼 수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고요.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법상 어색한 것은 또 정답이 2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 뭐 if or not 이 부분,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좀 많이 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영어 담당 선생님께서 계속 강조해주는 부분들을 조금 학생들이 잘 정리를 하면 좋은데 또 학생들마다 그게 다르잖아요.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집중을 하고 이런 게 또 시간마다 또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정보를 계속 얻어다가 학생들한테 계속 주입 훈련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학원에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쭉 1번부터 5번까지 통으로 다 봐서 어법상 어색한 거를 골라야 됐고요. 다음 문장 전환 중 가장 어색한 것은 무엇이냐 해서 문장 전환하는 거에서도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여기 13번 같은 경우는 딱 그 문법 문제가 아예 그 해당 범위에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대화문에 나왔던 그 문법이 같이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문제로 나왔던 출제 유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흔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요거는 한번 13번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보다시피 굉장히 글 자체가 호흡이 길입니다. 길어서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되고 A에 밑줄 친 요 부분에서 A에서 밑줄 친 A에서 이중 내용상 가장 어색한 것은 이제 내용상으로 들어갔고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어법상 어색한 것은 모두 몇 개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개냐? 그래서 이런 것들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휘문증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뭐 딱 이렇게 문법을 어느 한 곳에 이렇게 한정적으로 해서 그 부분만 막 그냥 보기보다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문법들을 좀 많이 이렇게 다뤄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돼요. 굉장히 고등학교 내신 유형처럼 좀 이렇게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19번도 보시면
A에서 이 중 어법 또는 내용상 어색한 거, 그러니까 어법도 봐야 되는 거, 내용적으로도 봐줘야 되고,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유형들이 출제들이 많이 되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서술형 문제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어진 문장과 똑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을 완성하세요. 더비 구문을 사용을 해서 문장을 써야 되는 거, 그리고 뭐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기세요. 그래서 서술형 부분도 다양하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한 암기와 그리고 충분한 서술형 훈련과 그런 여러 가지들이 좀 다루어졌어야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13번을 보시면 13번에 그 제가 이제 그 대화문 같은 경우에 나왔던 그 문법 요소들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좀 혼란을 이제 뭐 평소에 아이들이 이제 많이 문법을 준비를 했었던 친구들이면 뭐 큰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내신 때만 조금 이렇게 했었던 친구들은 이게 갑작스럽게 딱 다가왔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이제 학생들이 할 때 보통 계속 정규반에서 하고 계속 이제 영어를 계속 했었던 학생들은 큰 무리 없이 다 이제 거의 다 100점을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내신 때만 잠깐 와서 했었던 희문중 친구들은 조금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과제도 어쨌든 과제량을 저희가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캐치업하는데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 같은 경우도 조금 100점은 맞지 못하고 좀 뭐 실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평소에 이제 영어 실력을 계속 이렇게 따라오는 친구들은 사실 큰 무리 없이 봤었던 이런 유형들도 큰 무리 없이 봤었던 것 같고, 그렇지 못했던 친구들은 갑자기 왜냐면 문법들이 갑자기 여러 가지가 막 쏟아지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힘들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잠깐 보시면 문장 전환 중 가장 어색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다음에 이제 답이 5번이었는데 I forgot to post the letter 한 다음에 이거를 동일한 표현으로 I forgot that I had posted the letter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대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 I had posted라고 과거 본동사인 과거보다 더 이전 시점인 과거 완료 형태인 시제를 사용을 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학생들이 forget 투부정사의 의미 그리고 forget 동명사의 의미를 구분할 수 있었냐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forget 투부정사는 뭐뭐 해야 할 것을 있다라는 표현인 즉 앞으로 할 것에 대한 거를 잊어버린 미래에 대한 시점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대절 안에 지금 과거보다 더 이전의 일인 had pp를 사용을 해줬죠. 그래서 편지를 보냈던 것, 과거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냈던 것을 잊었다라는 뜻으로 다른 의미가 되죠. 그래서 선택지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단원별 목표어법이 아닌 문법 요소들이 나와서 당황할 수 있는 문제였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본문과 대화문 속 문법 요소들을 꼼꼼히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리뷰 테스트 문제, 아까 이제 리뷰 테스트를 저희가 계속 매 시간 이제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리뷰 테스트 문제를 낼 때 최대한 아이들이 이제 서술형으로 좀 풀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객관식 문제로 답만 띡띡띡 고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왜 틀렸는지, 그 틀린 거에 대한 이유가 뭔지 정확한 근거를 써서 내게 한다든지, 혹은 아이들이 틀린 거를 모두 고르되 그 고른 거를 정확하게 왜 이렇게 틀렸다라고 하는지 그냥 감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정확히 정확한 답을 알고 이 학생이 풀고 있는지를 보고자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이거는 제가 작년에 냈었던 학생들이 같이 내신 준비를 하면서 냈었던 리뷰 테스트를 끌고 온 건데 학생들이 실제로 내신 유형에서 봤었던 유형들과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죠. 1번부터 5번까지 쭉 나오고 해당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쭉 나오고 여기서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 바르게 고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험에서는 그거를 실제로 바꿔라 라는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서술형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또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또 문제를 냈고 학생들이 그냥 감으로 맞춘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정확히 보고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1번이 틀렸으면 번호를 적고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적어놨고요.
있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술형 부분 혹은 어법상 오류를 모두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호흡이 굉장히 길었던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밑줄이 그어져 있었던 지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문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도 밑줄을 오히려 하나도 아예 그냥 긋지 않았고요. 학생들이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다 이 쭉 다 보면서 여기서 어법상의 오류를 모두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상당히 긴 호흡이지만 학생들이 자꾸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리뷰 테스트에 문제를 냈었던 것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다양하게 문법적인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일치가 있었다든지 혹은 형용사를 부사로 바꾸고 관계대명사 what을 위치나 that으로 바꾸고 등등의 이제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이렇게 어법상의 오류를 찾는 거를 학생들한테 계속해서 냈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해결 방안이라고 써놨는데 일단 단순 지문 암기 영역은 뭐 학생들이 혼자서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단순히 지문을 보고 뭐 충분히 그냥 달달달 암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세부 내용 파악하고 뭐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이런 것들은 지문에 대한 단순 암기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데 충분한 이해를 하고 문법적인 이론 정리가 되고 그리고 기술적 영역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어법과 서술형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이 아니라 완벽한 문법 개념 이해와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변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 최대한 많이 도움을 이렇게 주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이제 관리 방안은 어떻게 되냐? 어휘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 포함 및 영영 풀이 그리고 예문 적용 암기 시험을 하고 기준은 그냥 거의 100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본문인데 꼼꼼한 본문 분석 및 동의어 정리, 통문장 완벽 암기입니다. 문법은 목표에 대한 반복적인 개념 설명 및 해당 문제풀이, 서술형은 목표어법을 기반으로 한 영작 연습으로 뭐 어머님들께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범위에 해당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들어가고 관리도 굉장히 꼼꼼하게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특히나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경향의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런지 이제 회문중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막 이제 자기네들끼리도 되게 막 친한 친구들 막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막 장난치려고 하고 좀 대충 하려고 하고 그랬던 친구들도 어쨌든 막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시키고 하다 보면 아이들도 그냥 스스로 다 옆에 있는 그렇게 뭐 막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면서 같이 결국에는 따라오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타이트한 관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남자친구들한테는 더 그런 타이트한 관리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업 저희 이제 그 시간표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픽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급반 그리고 화목반, 주 1회반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일 초반에 시작할 때 못 들으신 분 있을까봐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매 시간 리뷰 테스트가 있는데 거의 서술형 위주로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의고사 실시 그리고 매 시간 테스트와 과제 결과를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저희가 어머님들한테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남아서 후관리를 하고 뭐 개별 연락 가능하고요. 그 다음 직보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중학교 내신하고 고등학교 내신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 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문법 지정이 딱 되어 있잖아요. 그 한정적인 문법 안에서 아이들이 이제 충분히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단기간에 어느 정도 이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정된 문법 키워드가 없고 굉장히 범위가 폭넓고 여러 가지 이제 부교재나 혹은 모의고사 지문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방대한 범위를 다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다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학생들이 잘 계속해서
영어적인 실력 부분을 많이 쌓아놔야 되는데 그 시간이 사실 중3 때까지 다 쌓아놔야 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그냥 내신 준비 계속 내신 대비 하다 보면 사실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대비 혹은 정시 대비를 하다 보면 끝나기 때문에 모든 영어 실력은 사실 중3 때까지 완료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교 내신 문법 난이도는 대충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 여기 근방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문법이나 이제 서술형 비중도 높고 그리고 또 상당히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이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좀 열심히 대비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하고 수능하고 같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리고 내신 서술형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게 됩니다. 그리고 배점이 높다 보니까 그 서술형 문제 하나로 등급이 좌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 대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출제 유형을 보시면 실제 여기 근방에 있는 학교에 있는 그 내신 시험지를 갖고 왔는데 서술형 영작 유형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어휘 추가나 아니면 단어 수를 제한을 시켜놓고 조건 힌트가 감소된 영작 문항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영작을 해도 이건 답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문제는 답이 하나로 딱 떨어지게끔 그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게 걸리고 그 안에 맞춰서 학생들이 좀 영작을 이렇게 풀어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그런 훈련이 좀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거나 혹은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어법 혼합형 한 가지 어법 사항만 반영된 것이 아니라 여러 어법 사항이 이렇게 혼합된 문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휘문증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좀 밑줄이 다 이렇게 문장마다 길게 밑줄이 그어져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다 밑줄이 그어져 있고 그 안에서 어법상의 오류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KNS 정규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내신이 끝나고 나면 바로 저희 정규로 바뀌는데 이번에 이제 중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좀 많이 안 보는 학교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그대로 그런 학교들은 이어서 계속 정규반을 따로 진행을 하는데 기존에 그 정규반에서 사용하고 있던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내신 끝나고 돌아왔을 때 진도가 맞지 않아서 그 한 달간은 저희가 따로 한 달간의 그 교재를 사용을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이 내신을 끝나고 다시 들어오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도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금반, 화목반 거기서 이제 후관리가 들어가고 주일에 토요일 혹은 일요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단어 문법 독해 리뷰 테스트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문법 독해 청해 노트 과제 확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애프터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후관리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과 그리고 온라인 모두 이제 같이 병행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꽤 한 지가 좀 됐는데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이 관리는 철저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학생들과 그리고 어머님들 그리고 뭐 온라인 수업 혹은 오프라인 수업 듣는 모든 학생들이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잘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이 다 깔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 시간 단어와 그리고 리뷰 테스트, 애프터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아까 내신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똑같이 저희가 결과를 문자 전송을 보내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남아서 후관리가 진행이 되고요. KNS 카페를 통해서 질의응답 가능합니다. 만약에 뭐 자세한 질문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쪽 상담실에다가 연락을 주시면요. 언제든 그 상담실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만약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KNS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없으시면 저 휘문증 같은 경우는 오늘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